요거 말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같은 주제를 가지고 7월 7일 날 다시 개설을 할 겁니다. 썸머를 대비하시는 데 있어서 병역 상품이 도움을 좀 드리고자 거기에 대한 판매 컨셉을 많이 제공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말에 공지가 나가면 그 안내 보시고 BOS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7월 7일에 강사님의 교육을 다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전에 오늘 이 기초교육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변액 판매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저희 작년부터 저희 ING의 변액보험 최초 기초 과정을 계속 맡아주셨던 강사님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의평은 항상 그 최상위 등급에 속해서 있던 그런 강사님이십니다. 정상윤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운드는 제가 하면 돼요. 네, 쉬는 시간에. 네, 네, FC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헛나가네 갑자기.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여러분들 변액 자격증 취득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험 보시느라 어려우셨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변액 자격증 취득 과정이 필수 과정이잖아요. 그죠? 네. 듣기 싫어도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듣기 싫은 표정이에요 지금. 네, 보니까 근데 우리 또 괜히 또 썰렁한 걸로 시작하니까 망했네 지금. 오늘 평가 망하는 건데 아주. 네,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반응이 안 좋으면 1차적으로 제가 바지를 벗고 바지를 벗어서 해결이 안 되면 팬티도 내릴 각오가 돼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점점 분위기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망했어 완전히 지금 하면 할수록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네, 저는 이제 나이는 46살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생복계 출신인데 2002년도에 이제 32살의 나이에 제가 이제 알리안즈 생명 입사해서 영업 경력 한 10년 됐죠. 10년. 메트라이프에서 매니저도 하고 주식 쪽. 그다음 지금은 하는 일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여기 ING 생명뿐만 아니라 내일은 또 신한생명, 교보생명, 다음 주에 삼성화재, 메트라이프 생명 등등 제가 매월 한 6군데에서 7군데 보험회사에 우리 설계사분들 한 700명 정도를 제가 만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체들 강의, 여긴 재테크 및 은퇴 설계 강의 이런 걸 많이 하고 강의, 방송, 교육,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프로필은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서 제가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는데 영업에 관련된 좋은 자료들 제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신입 설계사로서 성공하실 수 있는 많은 오늘 소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력이 지금 입사 차월이 2차월 또는 3차월 빨리 자격증 따신 분들 2차월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난달 강의였나요? 지난달에 여러분들 제가 아주 굉장히 대단한 분을 만났었는데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3W 기네스 갖고 계신 분 김경미 라이언님이라고 그분이 입사한 지 17년인가 여기 ING 그러는데 변액 자격증을 이제 따셔갖고 지난달 강의를 여기 앞자리에서 들으셨어요. 딱 강의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계신 분이 팔뚝에 이렇게 문신 있는 분이 앉아있어 깜짝 놀랐어 그래갖고 그랬더니 그분이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기네스를 수립하고 계세요. 그 당시 818주였나는데 지금 820 몇 주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하죠? 3W 800 몇십 주?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부산 해성지점인데 제가 그래서 그냥 바로 누님으로 모셨어요. 누님으로.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저한테 문자가 새벽 5시에 왔길래 이분이 왜 잠도 안 주무시고 왜 이렇게 이 시간에 문자 보내셨나 했더니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 출근하시는데 그리고 8시인가 9시에 부산 센텀시티 거기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 나가신대. 그럼 거기에 로비에 앉아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의 절반이 그분 고객이래요. 네, 그래서 그냥 일로 와 하나 해 이렇게 갖고 하시는 거예요. 영업을 하도 오래 하셔갖고.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선배들을 모시고 영업을 하시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롤 모델이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롤 모델이. 3W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실 텐데 3W 하시는 분도 있겠고. 근데 여러분들이 3W를 꼭 도전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3W를 안 하신 분들은 되게 이 세일즈 프로세싱 과정에서 클로징이 약해져요. 클로징이. 3W 뭐겠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 주에 3건의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1명의 고객이든 3명의 고객이든. 그러니까 이제 세일즈 프로세스 단계 중에서 이 클로징하는 파워는 3W를 진행해 본 사람만이 그걸 이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 3W 안 하게 되면은 이번 주에 고객이 있어. 근데 세게 좀 푸시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해야지. 월말로 해야지. 요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3W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예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입 설계사로서 이 업계에서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꼭 한번 그걸 50주를 하시면 참 다행이겠지만 10주든 5주든 꼭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3W를 안 하신 설계사분들은 항상 클로징이 약해요. 항상.
그러니까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오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배님, 강사님, 저는 니즈 환기는 자신 있는데, 클로징이 안 되네요.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쪽에 대해서 일단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지금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늘 4시 반까지, 오늘 3시간 풀타임 교육이죠. 3시간. 대답도 안 하신 거 보니까 바지를 슬슬 벗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시간부터, 지금 점심 먹고 첫 시간부터 변액 얘기를 하면은 장담컨대 여러분들 20분 뒤에는 주무실 거예요. 변액보험 강의가 원래 머리가 아픈 거예요. 숫자를 다루니까. 그죠? 금융이란 건 원래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 좀 릴렉스 하시고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의 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안 하는데 여러분들 잠 깨셔야 되니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혹시 그리고 그 유튜브나 이렇게 동영상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저 혹시 보신 분? 꽤 있으시구나. 그러셨구나. 어디서 보셨어요? 유튜브. 야동? 아니요. 네. 유튜브로 보고. 네. 근데 부장님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네. 종신보험 그 동영상 보셨어요? 네. 오늘도 실전에서, 그건 18분짜리인데 실전에서 오늘 해드릴 거예요. 이따 두 번째 시간에. 실전이 훨씬 재밌습니다. 아무튼 저 이렇게 뵌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해드리고요. 자. 세일즈가 적성에 맞습니까? 자, 우리 FC님들, 여기 이제 해보시니까, 나는 나는 진짜 보니까 보험을 하기에 태어난 것 같아. 나는 진짜 세일즈가 적성에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남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큰일 났네, 지금. 그죠? 큰일 났어. 세일즈 적성에 맞으세요? 아니요.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주 그냥. 그 정도는 아니야, 아직. 자, 저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나이가 46살이잖아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 전자오락의 신이었어요. 지금도 게임에 미쳐 살아요. 왜냐면, 어제 밤에도 와이프하고 애 재워놓고 밤에서 1시간 게임했으니까. 게임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혹시 여러분, 보글보글이라는 게임 아세요? 그거 엔딩 보신 분, 엔딩. 엔딩 뭐예요? 백판 깨면 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백판에 뭐 나오는지? 그래요? 여러분들 그 공룡 같은 게 있잖아요, 공룡. 걔가 마법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백판에 내려가면 마법사가 있고, 그 마법사 이기면 마법이 풀려서 남자로 바뀌고, 여자친구 구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글보글이. 여자가 나타나요. 여자친구 구하는 거.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거품 빨랄랄 하는 건데, 예, 그 백판 가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미 50원만 있으면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 정도로 게임을 잘했고, 대단했었죠. 오락실 주인장이 저 되게 싫어했으니까. 나만 가면 매출이 떨어지니까. 애들이 자꾸 구경하냐고 막 오락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98년도에 그 스타크래프트 있을 때 있잖아요. 전 세계 랭킹 54위였어요. 제가 만약 10년만 나이가 어렸으면 프로게이머 됐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래서 96년도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저는 사실 이제 수학을 워낙 못해갖고, 인문계 가다가 그냥 선생님이 가라 그래갖고 정치외교학과를 간 건데, 제가 이제 졸업할 당시에 96년도에는 그 IMF 전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기업이 추천되는 그런 갈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교수님들하고 관계가 좀 돈독해갖고 그 좋은 기업체, 뭐 현대그룹이니 뭐 이렇게 대우그룹 이렇게 추천받았는데 다 거절하고 직원 겨우 4명 있는 설릉역에 있는 게임 벤처기업에 들어갔어요. 게임 벤처기업, 완전히 벤처기업. 제 명함에 이메일 주소가 있었는데 그때 이메일 주소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천리안, 하이텔, 나우드리, 유니텔 이 시절이었기 때문에 명함을 주면 영문으로 뭐가 적혀 있으면 사람들이 이게 왜 회사 이름이 이렇게 기냐고. 그렇죠. 이메일이 뭔지도 몰랐어요.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게임 회사를 제가 입문했죠. 여러분 리니지란 게임 아시죠? 그거 알파 테스트 한 사람도 저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 개발 기획자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었는데 중요한 건 게임을 그렇게 미치도록 좋아했던 사람이 게임 회사에 입사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1년 3개월 만에 사표 쓰고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을까요? 적성에 안 맞아. 적성에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지금 상장 회사 중에 AJ 렌터카라는 렌트카 회사가 있습니다. 그 AJ 렌터카에 제가 그때 이제 스카우트 해갖고 인터넷 사업부에 입사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36개월을 다녔어요. 36개월. 대리 달기 직전에, 그러니까 26살에 직장생활, 96년도에 직장생활 시작해갖고 30살 돼. 딱 만 5년을 샐러리맨 생활 채우고 그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샐러리맨 생활은 내 적성에 안 맞는구나. 그때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재테크에 눈을 뜨기 시작했거든요. 30살에. 지금 받는 월급 갖고 아무리 생각해봐 서울에 아파트도 하나 못 사. 그리고 내 롤모델이 될 만한 그 부장님이나 임원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신세가 좋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건 비전이 없겠구나. 그래갖고 그냥 사표를 쓰고 때려치고서
그다음 한 2달을 쉬었어요. 뭐 하고 살지? 그러니까 뭘 계획하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장점이 뭐냐면 생각 없이 저질러요, 항상. 예, 저는 특징이 저질러 놓고 생각해. 이 영업 잘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 영업이 어렵게 돼 있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발로 전파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영업이 잘 돼요. 특징이.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고객을 만나보지 않는 한 답은 안 나와. 그죠? 영업을 첫 번째 잘 하시려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즉시 발이나 손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성과가 나와요. 생각이 많을수록 두려워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답이 안 나오게 돼 있거든. 아무튼. 근데 이제 그래갖고 한 2달 쉬고서 뭐 했냐면은 장사를 해봐야 되겠구나. 내 사업을 해봐야 되겠구나 해갖고 제가 음식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수원에 인계동 먹자골목에 고깃집을 직접 차렸어요. 숯불구이 직화 전문점. 고깃집을.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하고 투자도 받고 저축한 거하고 다 이렇게 해갖고 소상공인 대출 받고 해갖고 소, 돼지 특수부위 전문점을 차렸거든요. 6개월 만에 대박집이 됐어요. 줄 세워놓고 장사했으니까. 죽기 살기로 했고, 죽기 살기로 장사해갖고. 그래서 그것도 장사가 이렇게 잘 됐는데, 정확히 그것도 1년 6개월 했구나 하고 때려쳤어요. 왜 때려쳤을까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이건. 적성 정도가 아니야. 생지옥. 나는 지금도 그 노래, 지금 이제 거의 안 들리는데, 2002년 여름에 나온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이 노래 정말 지금도 싫어. 왜냐? 그때 맨날 그 엠넷에서 맨날 나왔는데, 왜 싫으냐면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고깃집에서는 이제 고기 다 구워 먹으면 불판 나오죠, 불판. 그 불판 설거지 안 해보시죠? 그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밤 2, 3시에 장사가 끝나는데 12시가 넘어가면은 그 일하는 아줌마 2명을 퇴근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오바차지도 줘야 되니까 돈도 아끼려고 손님도 없으니까. 근데 딱 2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소주 먹는 진상 손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 3시까지 기다렸다가 혼자서 그 총각이 30살 총각이 맨날 그 불판 40개를 혼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닦고 있어봐. 그렇다면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셀러리맨 생활보다 10배를 일하는데. 그 당시에도 뭐 인건비 뭐 뛰고 나면 한 달에 300 남기가 힘들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예,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직장 생활 할 때는 200 몇십 받았지만 이거보단 훨씬 편했는데, 이걸 평생 할 거 생각하니까 암담한 거야. 친구들은 뭐 여자친구 만나고 맨날 놀러 다니는데 나는 그놈의 가게 처박혀서 맨날 인생을 그러고 있으니까 살 수가 없어. 못하겠다. 그만두고. 제가 이제 고깃집을 시작할 때 제 이종사촌 형이 알리안즈 생명 지점장이었는데 날 계속 꼬셨거든요. 장사하지 말고는 보험이 훨씬 재밌어. 들은 척도 안 하다가 1년 장사하고 보니까 고기 파는 것보다 보험 파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래갖고 가게 때려치고 보험업계에 이제 입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도 1년에 한 100건 정도 계약하면은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1년에 100건이면 매월 한 7, 8건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제가 2003년도에 2003년 1월에만 그 종신보험으로만 254건 계약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왜냐하면 4년 동안 COT 2번 하고 MDRT 2번 하고 MDRT 협회장 다 해봤으니까. 제가 4년 그 알리안즈 생명에 있으면서 월급이 제일 적을 때가 1,300이었어요. 평균 제가 1,800에서 2,300 사이를 수령했으니까. 그때 또 선지급 시대였고 또 시절이 좋았던 이유도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잘했죠. 설계사로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저는. 3W도 그건 65주에서 때려쳤지. 매니저님하고 대판 싸워갖고 65주에서 끊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36살 딱 됐을 때 때려쳤죠. 왜 때려쳤을까요? 적성에 안 맞아.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보세요. 1억 연봉도 아니야. 2억 3억 연봉이야. 근데 이놈의 보험 설계사는 고객님 주말도 없어 맨날 고객님 어디 가서 명함 내놓으면 관세 당하고 무지 당하고 바보 취급하고 돈도 돈이지 이거 평생 이렇게 의리돼서 생각하고 나도 갑질하고 살고 싶고 막 나 호통치고 살고 싶은데 평생 이렇게 의리돼서 간섭게 빼주고 평생 살 거 생각하니까 암담한 거야. 그래갖고 그냥 때려친 거예요 또. 근데 보험업을 완전히 그만둔 건 아니죠. 왜냐 짭짤하니까. 그래서 메트라이프 생각을 바꾼 거야. 그러면 내가 영업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꼬셔갖고 그 사람을 영업시키고 난 뒤에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매니저를 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메트라이프 생명에서 저를 리크루팅한 사람이 여기 얼마 전에 부사장으로 있었던 차태진 사장님이었어요. 네, 그분이 제 스승인데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또 매니저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ING 같은 게 모르겠지만 1년에 그 당시에는 1년에 직도입으로 매니저 SM이 4명을 직도입하면 잘하는 거였거든요. 1년에 직도입으로. 제가 36개월 동안 직도입으로 27명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리고 제가 직도입하는 사람들이 8명이 MDRT였고 그 중에 1명은 지금도 한국 MDRT협회 교육분과위원장 하고 있으니까 이경우 설계사라고. 근데 36개월하고 또 때려쳤어요. 왜 때려쳤을까요? 적성에 안 맞아. 살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 집안에 흰머리는 나밖에 없어요.
흰머리가 그때 생긴 거예요, 진짜. 36개월 매니저 하면서 대상포진 2번 걸리고 구 하나 사오고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내가 맨날 한탄했어, 우리 설계사분한테. 아니, 왜 멀쩡하신 분이 왜 보험회사만 입사하면 효자가 되냐고, 효자. 왜 이렇게 부모님이 아프신 거야? 하필이면 항상 또 월요일 날 아파요. 아니, 토요일 날 전화 통화할 때 쌩쌩하셨던 분이 월요일 날 아침에 목소리가 중병 환자로 바뀌어갖고, 매니저님, 저 진짜 몸이 너무 아파요. 근태 관리도 안 되고, 생각보다 돈도 안 되고, 36개월 딱 채워난 다음에 그래서 때려친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근데 다시 영업으로 체인지했어요. 왜냐면 나이가 40살 되니까, 이게 할 것도 없고, 이제. 그죠? 영업으로 다시 체인징 했어요. 사실 지금도 영업 코드는 있긴 있어요. 거의 영업은 못하지만, 코드는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영업으로 체인징 해갖고, 다시 영업을 해보니, 한 3, 4년 텀이 있었잖아요. 문제가 뭐였냐면, 옛날에 2005년, 6년도에 판매했던 변액보험이 다 마이너스야. 수익이 안 나고 있어. 변액보험이. 전 보험회사가 다 그러니까. 그 물어봤더니 아무도 이유를 몰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식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연한 또 기회가 돼갖고. 근데 보통, 저는 다행스럽게 제가 영업할 때 주식 고수를 많이 알았었거든요. 그 주식 고수한테 배워갖고, 다른 사람 10년 걸릴 공부를 저는 3년 만에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부터 초단타 고수가 됐어요. 초단타 고수. 하루에도 막 10%, 20%씩. 제가 하루에 제일 많이 수익 낸 게 70% 수익까지 내봤거든요. 하루에 3천만 원을 70% 수익 내고 그날 저녁에 통장에 3천만 원이 70% 수익 내고 그날 저녁에 5,800만 원이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2012년도에는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나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전업 투자자가 돼갖고 주식만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지점장님이 제 후배였으니까 양해를 구했죠. 나 앞으로 1년 동안 주식만 할 거니까 좀 저 근태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진짜 또 고참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5천만 원 가지고 매 월 평균 수익률을 제가 30%씩 냈어요. 그거 갖고 먹고 살아봤다고 진짜. 그거 되더라고요. 수익을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2012년 만에 때려쳤어요. 왜 때려쳤을까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이게 사람이 할 짓이 하냐. 왜냐하면 이 도박판이잖아요. 월, 화, 수, 목 수익 나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월, 화, 수, 목 열심히 해서 500 벌었는데 금요일 날 이상한 종목 한 번 들어갔다가 딱 6분 만에 2천만 원 털렸어. 이 도박판이야, 이게. 미래가 없어. 왜냐? 이 도박판이니까 이번 주에 돈 따도 다음 주에 털릴 수가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매일 이러고 할 거 생각하니까 암담한 거야. 이 주식은 이렇게 초단타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때마침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제가 주식 초단타가 고수가 되니까 방송 출연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2012년 말부터 그런 케이블방 한국경제TV나 SBS, CNBC 아니면 증권방송 이런 데서 주식 전문가로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송을 하는 거 보니까 제 아는 분이 야, 너 한번 강의 한번 해봐. 강의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불러주는 대로 감사해서 그냥 갔더니 3시간 강의했다고 수고했다고 딱 주는데 양말을 주지 않나, 넥타이를 주지 않나, 두툼한 봉투를 주길래 100만 원 들어있는지 알았더니 5만 원짜리 도서상품권 20장 들어있지 않나. 그러니까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100만 원 준 줄 알았어요. 두툼해. 기분 좋아. 집에 가서 보니까 5천 원짜리 도서상품권 20장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A급 강사에 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 시간당 강사로 50이에요. 시간당. 그런데 지금 3시간이니까 대충 아시죠? 얼마인지 제 강사로가. 근데 이런 강의를 한 달에 7, 8개씩을 해요. 그러면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강사로만 해도 MDRT 이상하죠? 강사로만 해도 MDRT 이상이죠, 전 이미. 지금 이미 넘어가고 있으니까. 목표는 COT까지 하는 건데, 강사로만으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사도 앞으로 3년 정도 하고 때려칠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살 수가 없어. 힘들어서.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앞에 나서 이렇게 3시간 떠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제가 어제도 저기 천안 가서 3시간 강의하고 왔는데 집에 2시간 운전하고 3시간 서서 떠들어서 강의하고 다시 2시간 운전하고 집에 와서 몸무게를 재보면 약 몸무게가 한 1.8kg 정도 빠져 있어요. 오늘도 그럴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면 재밌지. 근데 이거 일주일에, 내일도 가서 강의해야 돼요. 내일은 신한생명 강의. 그러니까 이걸 일주일에 4-5개씩 해. 그러면 재밌을 것 같으세요? 아니 힘들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이것도 50 되기 전에 정리하려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나는, 그래서 제가 42살에 그 초단타를 그만둘 때, 초단타 그만했구나 할 때,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내가 만약에 게임에서 안 그만두고 계속했었으면 난 게임 업계, 김택진 같은 그런 재벌이 되지 않았을까? 왜 그 고깃집을 내가 계속했었으면 백종원처럼 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게 많았어. 42살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3년 이상 한 게 없는 거야, 맨날. 실패한 건 없는데,
뭘 제대로 꾸준히 해본 게 없는 거. 다른 사람들은 한 우물 10년 파라 그러는데 뭐 했다 하면 때려치고 했다 하면 때려치고 진짜 후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 그때 고민했거든요. 야 진짜 내 적성이 뭘까 대체.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였어요. 내 적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했어요. 뭘까요? 내 적성이 뭘까요? 이제 찾아냈어. 돈 쓰고 노는 거. 돈 쓰고 노는 게 내 적성이었던 거야. 그죠? 이거였어요. 자, 여러분. 치킨을 좋아한다고 치킨집을 차렸어. 하루에 닭을 100마리씩 튀겨야 돼. 적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피자를 좋아한다고 피자집을 차려서 화덕 피자를 189워. 적성에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적성에 맞으려면 돈 쓰면 적성에 맞아요. 돈 버는 모든 일은 남 비위 맞추니까 적성에 맞을 리가 없어. 그죠? 부모님 비위 맞추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같이 사는 와이프 비위 맞추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생판 모르는 사람 비위 맞추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냥 적성에 맞는 일이 없는 거야. 돈 버는 모든 일은 적성에 맞는 게 없죠. 아니, 게임도 내가 하고 싶을 때야 재밌지. 업무로서의 게임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업무로서의 게임은 하기 나의 만족이 아니죠. 상대방 만족이니까. 이렇단 말이지. 그죠? 자,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거절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거절받기 위한 직업을 시작했으니 적성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맞으면 이상한 거지. 맞으면 변돼. 거절받을 때 좋아. 이러면서 막 쾌감을 느낄 테니까. 그죠?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가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김경미 라이언님 같은 그런 대단한 분처럼 거절이 적성이 이렇게 이 보험 세일즈가 적성에 맞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냐? 자, 우리 FC님 시골에 가서 똥 퍼봤어요? 똥 푸는 거. 똥 푸게 생긴 얼굴이라서 여쭤보는 건 아닌데, 그럼 나랑 같이 저기 시골 가서 바가지로 똥 푸는 거 해보실래요? 하기 싫으시죠? 한 바가지 풀 때마다 조건은 현금 100만 원씩이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죠. 이 똥 푸는 거 돈 푸는 거지? 한 바가지 100만 원인데, 그죠? 자, 이게 핵심입니다. 적성은 이런 거예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로 발생하는 보상, 유무형의 보상이 내 기대치를 충족시키면 적성에 맞아요. 할만해. 자, 보험? 힘들어. 주말도 없어. 간쓸게 다 빼줘야 돼. 난 비위 맞춰야 돼. 그래도 한 달에 25일 되면 1,500, 700 막 꽂혀. 할만해, 안 할만해? 할만하죠. 그렇게 고생하고 거절 맨날 상대하고 그러는데 25일 돼갖고 급여 들어온 것에서 팀비 빠지니까 30만 원 남아있어. 할만해, 안 할만해? 할만하지가 않아. 그죠? 자, 절대룰 알려드릴게요. 절대룰. 보험 세일즈맨의 절대룰. 급여가 300 이하로 떨어지면 멘붕이 시작돼요. 할 맛이 안 나. 네. 이 절대선이에요. 무조건 300은 맞춰야 돼. 급여가. 300 이하로 떨어지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업비 쓰고 뭐 하면 남는 게 없거든. 카드값 나가면. 그죠? 300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 멘탈이 저절로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급여가 700 이상을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 선순환 구조로 가요, 이게. 그러면 고객을 만나도 돈 걱정 안 하고 내가 이 사람 좀 투자해야 되겠구나 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줄 수 있고 이게 비로소 되기 시작해. 자, 여러분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이윤 창출이죠. 기업의 목적. 여러분의 목적은 사실 사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죠. 적정량의 이윤이 발생해야 미래를 위한 투자와 R&D, 기술 개발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300 이하로 벌게 되면 그달이 힘든 거야. 맨날. 그러니까 생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500에서 700 이상을 돌파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보험 세일즈가 재미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객을 만나도 좀 내가 여유를 갖고 접근할 수 있고 투자를 집행할 수 있고 이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게 딱 MDRT 기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 성과가 다음 달 그대로서 현재 300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무슨 근성? 자, 무슨 근성으로 승분해야 될까요? 근성. 무슨 근성이요?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나? 뭐 잘못 누르셨는데? 아닌가? 괜찮죠? 이 기계가 날 거부하나? 내가 이상한가 지금? 그죠? 자, 여러분 무슨 근성으로 승분해요? 아휴, 날씨도 덥고 밥도 먹었고 다 표정들이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아주 알만해요 진짜. 네. 참 좀 전에 그 왜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자, 이 무슨 근성이냐면은 자, 프로근성, 승부근성 이거는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무슨 근성이 필요한 시대냐?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자, 다 함께. 자, 노예근성. 네, 노예근성도 그냥 노예근성 필요 없어요. 또 이러네. 네. 여기서 괜찮고 저기 스피커에서 자기장 쪽이나 나보네. 이쪽에 가면. 응? 괜찮네. 어이? 이거 춤춰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그러나?
이거랑 섞여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요? 여기서 하죠, 뭐, 그럼. 아니 이거 마이크랑? 이거랑요? 네. 네? 아, 그래요? 혼설 안 돼요? 하여튼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흑근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흑근. 흑근. 흑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흑근. 솔직히 아시는 분 솔직히 알려주세요. 흑근. 알죠? 그죠. PC방 매니아. 이거 게임 해본 사람은 알아. 그죠? 롤 좋아하시죠, 롤. 맞아, 롤. 왜냐면 이거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아는 전문 용어인데 흑근. 흑인 노예 근성. 흑근. 흑근이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따기 때리면 궁뎅이도 베끼를 수, 한 대 더 때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이 프로 근성을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제가 작년 9월 달에 저희 집에 테레비가 고장났어요. 삼성 TV인데. 계속 그러네, 이거. 네. 삼성 TV가 고장났는데 AS를 신청했더니 이거 이야기가 긴데 오늘 짧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그 AS 기사의 응대 태도, AS 센터 직원의 그 응대 태도 최고였어요. 정말. 최고였어. 그때 알게 됐지. 아, 펜텍은 그래서 망했구나. 제가 첫 번째 휴대폰이 뭐였냐면 펜텍이었어요. 펜텍. 왜냐면 이브리그를 응원하고 싶어갖고. 그래서 내가 2년 내내 욕을 했어요. 2년 내내 고생했어. 결국 갤럭시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어처구니 없는 게 서울에 AS 센터가 2개밖에 없어요. 예약도 안 받아줘. 가면 3시간 기다려. 가면. 진짜 3시간 기다려요. 그러면 AS 센터 직원도 짜증나고 고객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뻑하면 욕이 오고 가요. 진짜로. 저 삼성동에 있는데. 그러면 인류 기업의 경쟁력은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주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돼. 자, 제 아무리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삼성전자 뭐 냉장고를 샀는데 고장 나갖고 AS 센터 직원에 전화했더니 그 담당 직원이 여러분들한테 네가 고쳐 이씨 XX야.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인류 기업의 경쟁력은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표현이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 우리 특히 여기 영업차월 수가 3차월, 2차월 되신 분들은 자존심 상처 많이 받으셨죠? 그죠? 아니에요? 보니까 이 가슴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분들 몇 명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면 상처받아요. 중요한 건. 자존심을 가지면 상처받아요. 세일즈 할 때는 자존심 필요 없어요. 집에 두고 나오세요. 자존심을 가지면 상처받는다고. 자존심을 집에 두고 나오세요. 그래야 2판, 4판으로 영업하게 돼요. 성과가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어느 FC님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 옆에 있는 타멘탐스에서 6,000원짜리 커피를, 그러니까 커피가 6,000원이 5,000원, 커피를 사 마셨는데, 가격은 6,000원인데, 이거 빼봐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이거 한번.